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여론조사 전문가 선배 그 2명을 만났는데, 이 선배가 원래 이게 약간 이게 중도에서 약간 좌쪽이에요. 여론조사 사장인데 중도에서 약간 좌쪽인데, 제하고는 이게 자주 보는데,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희망이 보이면서 장동혁이는 참 운이 좋다 이러더라고. 아니, 중도 좌파 여론조사 사장이 원래는 이게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이재명이 1년 차에 하니까 완전히 국민의힘은 전멸할 거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던 분이 갑자기 며칠 전에 만났는데, 장동혁이는 하늘이 내린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년에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 이유가 뭐예요? 장동혁이가 잘해서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이랬더니 그 사람이 장동혁을 높이 평가하는 건 아닌데 중도 좌파니까. 근데 그 사람 이야기가 딱 와닿는 게요. 딱 한 단어로 뭐 때문에 이기느냐? 국민의힘이 뭐 때문에 이기느냐? 와,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관세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도 좌파 여론조사 사장이요.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2명이. 관세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희망이 보인다. 이길 수 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일리가 있어요. 이게 일리 없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번 동영상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재명의 핵심 조직 있잖아요. 더민주혁신회의. 그게 옛날에 김우영이나 더민주혁신회의. 이게 이재명의 가장 친위대, 가장의 친 이재명 조직이거든요. 더민주혁신회의.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데 모임을 해가지고요. 이게 뭐라고 하는데 트럼프를 비난했느냐. 트럼프가 3,500억 달러는 선불이다. 프런트 먼저 주는 선불이다. 이거는 이게 후불이 아니다. 프런트 선불 먼저 줘야 된다. 3,500을 빨리 먼저 꼽아라. 그러면 이게 내가 관세를 좀 줄여주든지 어떤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걸 가지고요. 더민주혁신회의가 뭐라고 비난해버렸냐. 이걸 영어로 번역이 될까? 트럼프한테 보고는 될 텐데, 트럼프 선불이라고 되는데 강력하게 혁신회의가 비난했는데 트럼프한테 보고는 할 텐데 뭐라고 번역할까? 영어를 번역 못하겠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 발언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혹시 저희 시청자님, 구독자님 중에 이 방송 보다가 미국에 있거나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요, 한번 영어로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찾아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어감을 살릴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이거 우리말로도 이해가 빨리 안 와닿잖아요.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 많이 쓰는 말인데 딱 와닿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려면 하여튼 트럼프가 영어 번역을 보면 더 이상하게 번역이 될 거 아니에요. 귀신? 이 사탄이라고 해서? 마귀라고 해서? 이게 트럼프가 더 분노하면요. 협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랬냐. 미국은 안보 동맹국이자 경제 동맹국인 한국을 마치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착각한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비난하고요. 그러면서 단일 대우로 한국 국민의 경제 주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 야, 단일 대우는 단일 대우냐 임마. 좌파 단일 대우지. 우리가 왜 니하고 단일 대우로 미국과 싸우냐? 내가 보기에 트럼프한테 잘하고 있다. 이재명이 잘못이야. 모든 게 이재명 잘못. 이재명이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복하고 계속 친중 반미 행보하니까 트럼프가 길들이는 거 아니냐. 이재명이가 바뀌어야지. 이재명이가. 할 때 이자들이 단일 대우로 미국하고 싸우자.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랬냐. 이재명과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혁신회의가 미국 정부대로 3,500달러 다 주면
현금으로 이렇게 투자하면 외환보유 고가 바닥 드러내고 제2의 외환위기 IMF가 온다. 이건 이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게 일본처럼 우리도 미국하고 통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굴복하지 말고 단일적으로 싸워가지고 결국에 미국하고 협상을 끝내야 된다. 절대 타결하지 말고 끝내야 된다. 실제 이런 데 그 경제 주권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민주당이 가장 큰 조직이에요. 이게 좌파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년 지방선거를 한번 보자고요. 6월입니다. 6월이에요. 내년 지방선거. 근데 뭐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해보면요. 이재명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3,500불 선불로 투자해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트럼프가 대폭 양보해가지고, 에이, 그래, 나 조금만 내라. 아니면 통화 사업을 해줄게, 무제한. 아니면 현금은 조금만 내고, 현금 한 500불만 내고, 2천억, 3천억 불은 그냥 대충 그냥 보정이나 서라.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대폭 양보할까요? 양보하면 트럼프가 아니지. 양보하면 트럼프가 아니지. 트럼프가 뭐 이재명이 정도를 겁내겠습니까? 안방 여포 이재명이 정도를 트럼프가 뭐 신경 쓰고 겁내겠습니까? 현안이 산적한데, 아이고, 저놈이야 뭐 합의되면 좋고, 내 말대로 안 하면 그만이지. 카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 정도로 머리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복잡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됩니다. 9월 30일 날. 상원에서 예산이 합의가 안 되면요. 그 60표가 돼야 예산이 통과되거든요. 근데 공화당이 50몇 표밖에 안 돼요. 7표 갖다 와야 돼요. 민주당한테. 근데 안 오잖아.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있잖아요. 여기에 보조금 예산 달라.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오바마 케어. 근데 트럼프는 그런 조건을 공화당은 안 붙이는 거예요. 따라서 연방정부가 마비가 되면요. 이걸 가지고 트럼프는 그냥 오히려 작은 정부를 만들자.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려고 이런 끔찍한 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나라도 공무원 줄이듯이.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트럼프 안중에는 저 푸틴이나 시진핑, 그 다음에 국내 문제, 이민 문제, 지금 군대 동원해가 계속 전면전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김정의 문제 좀 안중에 있고요. 김정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재명에게 이쪽은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요구해놨고, 되면 뭐, 따르면 그냥 따르는 거고, 안 따르면 그냥 뭐, 관세 폭탄으로 그냥 때려라.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예상 시나리오가 어떻게 된다? 결국 이제 관세 협상은 제가 보기에 타결이 쉽지 않다. 내년까지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타결이 쉽지 않다. 걱정이 뭐, 왜, 쌀이나 뭐, 소고기를 수입해가 체면 세워주는데 그것도 불가능하잖아. 타결돼도 문제지만 타결이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관세가요. 관세가 계속 올라갑니다. 관세가 계속 25%로 끝날지 벌써 전문가들이 50%까지 보복 관세를 맞을 수 있다. 50% 이야기하거든요. 50%. 그리고 이제 의약품은 지금 우리 바이오가요. 옛날에 뭐 아까진기 발음을 옛날에 피나마게 대충 발음한 거 있잖아요. 일본에. 이게 표준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여튼 그 수준에서 지금은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부터 복제약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에게 우리 알테오젠부터 뭐 바이오, 의약품이 많잖아요. 여러 데 녹십자부터 의약 많은데, 여기 100% 관세가 붙습니다. 우리 K바이오에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죠. 더 심각한 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우리 진짜 먹거리거든요. 지금 현재 믿을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잖아요. 주가도 그렇고. 근데 반도체에 100% 부가. 거기에 반도체 칩을 쓰는 파생 제품까지 100%. 끔찍하죠. 이런 식으로 철강 계속 파생 제품이 늘어납니다. 50%. 그 나머지도 자동차도 50%.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서 버는 돈이 그렇게 미국이 진짜 알짜 시장이죠. 좀 남는 시장이야. 그럼 이게 중국에는 이게 미국 시장은 좀 성격이 틀립니다. 중국 시장은 지금 이게 중국에는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안 돼요. 중국에 제대로 이게 비싼 걸 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중국의 자동차 몰라겠죠? 중국의 핸드폰 삼성 거 하나도 안 팔리잖아요. 점유율이 1%는 되나?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중국에 우리가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뭘 팔아먹죠? LCD나 오일 팔아먹을 게 없어요. 전부 이게 그냥 소재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따라서 미국하고 파탄나면요.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게 경제가 어려운데 미국 관세 협상이 파탄이 결렬되면 완전히 기업들이 아우성을 넘어서 기업들이 엄청난 위기에 줄도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벌써 이게 중소기업은 줄도산 오거든요. 부품업체까지 가니까 못 버티잖아. 그러면 이게 IMF는 저리 가랍니다. IMF는 저리 가라라. 그러면 이게 경제 대위기, 대공황이 온다. 그러면 이게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이게 결국 특히 중도층이나 국민들은요, 크게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따뜻하게 배불리 먹게 해주고 등 따뜻하게 그냥 해주는 민생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 이걸 이렇게 잘해주면 그 정권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속으로는 이게 겉으로는 트럼프 욕해도요. 그럼 트럼프만 욕할까요? 이재명이 욕 안 할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프레임을 잘 짜야 돼요. 이 협상 파탄은 이재명의 책임이다. 이재명이 정치 보복 또는 친중, 반미 이런 게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다. 이걸 프레임을 잘 짜야 돼요. 이걸 트럼프 책임으로 미국 책임으로 계속 몰고 가려고 좌파들 하는데 근데 하여튼 어떻든 저떻든 배고픈 사람들은요. 둘 다 미운 거야. 트럼프도 나쁜 놈. 근데 이재명 이놈도 무능한 놈이네. 하여튼 잘해서 해야지. 싸우면요. 양쪽 다 싫어합니다. 결국에 제가 보기에 극우 극자 빼고요. 정통 좌파 우파 빼고 많은 사람들에게 트럼프와 이재명을 다 욕할 겁니다. 파탄되면. 대부분 그래 심리가. 그러면 이게 지방선거가 상당히 희망이 보인다. 이런 이제 분석입니다. 여론조사 사장의 분석이. 저도 전적으로 이게 공감해요. 왜?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결국 장동혁 대표가 이게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장동혁이가 운은 좋다, 운은. 야, 당대표가 된 것도 운이 천운이고, 천운이지, 천운. 그 다음에 지방선거 다 진다 했는데 이게 더 천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좌파들이 운은 못 따라간다. 정말 이게 지장도 있고 덕장도 있고 용장도 있고 근데 가장 무서운 게 운장이다. 운이 좋은 장수 못 이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 그런 것 같아. 우리 옛날에 사법고시 볼 때요. 우스갯소리인데 사법고시 볼 때 가장 안 무서운 놈이 공부 열심히 한 놈은 안 무섭다. 공부 열심히 한 놈은. 그 다음에 무서운 놈이 머리 좋은 놈. 공부 열심히 한 놈보다 머리 좋은 놈이 더 무섭다는 거지. 근데 가장 무서운 놈은 바로 방금 시험 문제 놓은 걸 방금 본 놈, 운이 좋은 놈. 방금 시험 치기 직전에 본 게 노나라, 놈에게 아무리 공부 안 해도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놈은 방금 본 놈이고 운이 좋은 놈.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머리 좋은 놈이고 사법고시 볼 때. 그 다음에 공부만 열심히 오래 떼서 시험 붙는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이것도 전쟁이니까 장군도 덕장이 있고 용장, 맹장 많잖아요. 여러 데 장군이 많은데 가장 뛰어난 건 운장, 운이 따르는 장군은 상대할 수가 없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운이 따르는 거다. 당대표가 된 것도 천운이고 내년 지방선거도 왠지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은데 그거는 장동혁 대표의 운, 즉 트럼프 정권 때문에 이재명이 관세로 자폭한다. 결국 관세 협상 파탄나면 이재명 정권 파탄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일부 동의하고 제가 동의 안 하는 부분은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아주 지장, 용장, 덕장, 아주 운까지 운장 다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운만 가지고 당대표 됐겠습니까? 잘 싸워왔죠. 용맹하게 용장.
그 다음에 그 포용 덕장. 그리고 이게 진짜 머리가 샤프하거든요. 지장. 거기다가 운까지 따라준 거죠. 운장. 이러니까 그게 그 당대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내년 지방선거도 저는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 왜? 이재명 정권의 경제가 파탄났는데 경제가 파탄나고 그 정권이 선거에 이긴 적은 동서와 고금에 없습니다. 경제가 파탄났는데 어떻게 선거를 이깁니까? 한번 하여튼 이거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핵심들이 트럼프 보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맹비난을 하면서 우리 주권 지키니까 협상 끝내자, 파토 내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파토 내라고 협상 관세 협상이 결렬됐다. 그럼 이게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하느냐? 그러기 거기에 따른 우리 경제 대공황 이걸 이게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제가 경고하고 이게 고스란히 내년 지방선거까지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